어두운 범죄 현장,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깊은 침묵. 과연 이 침묵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진실의 속삭임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침묵 속에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작은 조각들을 찾아내 거대한 진실의 퍼즐을 맞춰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적 탐정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쫓아 정의의 길을 밝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평범해 보이는 흔적들이 어떻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변모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의 힘은 무엇인지 함께 탐험해 볼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 조각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믿는 정의라는 거대한 건물이 과학의 힘으로 어떻게 단단하게 세워지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볼 시간이죠. 과연 과학은 범죄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의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그 흥미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과학 이야기를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더 흥미롭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범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의 어느 도시를 상상해보세요. 혼란스럽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관들은 주로 범인의 자백이나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자신들의 날카로운 직관에 의존했었죠. 때로는 신문을 통해 진실을 캐내려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실은 종종 사람들의 기억이나 말의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과학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려는 시도였죠. 범죄 현장에 남겨진 아주 미세한 흔적, 즉 침묵의 증거들이 사실은 범죄의 전모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과학, 즉 포렌식 과학의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법과학의 역사는 흥미로운 발견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지문 감식의 등장이었을 겁니다. 사람의 지문이 평생 변하지 않고 또 세상에 단 한 명도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수사 현장은 그야말로 경탄으로 가득했죠. 범인이 남긴 희미한 지문 하나가 그 어떤 증언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19세기 말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잔혹한 살인 사건에서 지문이 최초로 범인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을 때 전 세계는 과학의 힘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작은 현미경 아래에서 지문이 융선 패턴을 꼼꼼히 분석하던 초기 과학자들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여는 탐험가와도 같았을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바로 혈액형 분류였습니다. 1900년대 초 카를 란트슈타이너 박사에 의해 사람의 혈액이 A, B, AB, O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단순히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DNA 분석처럼 개인을 특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거나 무고한 사람의 혐의를 벗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죠. 상상해보세요. 과거에는 그저 피 묻은 칼이나 옷을 보고 추측만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과학적인 분류를 통해 누가 이 피의 주인일지 짐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수사의 정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진보였죠. 이처럼 법과학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진실을 향한 인간의 오랜 열망이 과학이라는 강력한 도구와 만나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법과학자들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개척자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 헤매었죠.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과학적 탐구 정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범죄 현장의 작은 흔적 하나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단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현미경과 시약을 이용해 침묵하는 증거들에게 말을 걸고 그 속에서 진실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이 시대의 과학자들. 그들은 진정 특별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초기 법과학의 발견들은 과거 수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미래 수사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직관과 추측의 시대를 벗어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범죄 현장의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증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수사 역사에 혁명적인 새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과학적 도구들로 무장한 채 훨씬 더 복잡하고 은밀한 범죄들에 맞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수사관들은 과연 어떤 무기들을 손에 쥐게 되었을까요? 법과학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생물학, 화학, 물리학, 컴퓨터공학 등 수많은 학문이 융합된 거대한 학문의 숲으로 진화했습니다. 마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퍼즐 조각을 맞추듯 범죄 현장의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들은 과학적 탐정이라 불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 속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변화 중 하나는 단연 DNA 분석의 등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영국의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 교수가 개발한 이 기술은 수사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범죄 현장에 남겨진 아주 작은 머리카락 한 올, 피부 세포 한 점, 혹은 혈흔만으로도 개인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밝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새겨진 지문처럼 DNA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들이 DNA 재분석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자유를 되찾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이 기술은 이제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유전적 특성을 통해 용의자의 특징을 추정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답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요성이 급부상한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법과학인데요. 스마트폰, 컴퓨터, CCTV, 그리고 수많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는 이제 범죄 수사의 핵심 단서가 되고 있죠. 범죄자들은 디지털 공간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지만 전문적인 디지털 포렌식 요원들은 파손된 하드디스크 속에서 혹은 암호화된 파일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냅니다. 삭제된 메시지, 숨겨진 통화 기록, 접속 로그 등 디지털 세상의 모든 흔적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로 재탄생합니다. 마치 디지털 유령이 남긴 발자국을 추적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총기 관련 범죄에서는 탄도 분석이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입니다. 발사된 총알이나 탄피에는 총기 고유의 미세한 자국, 즉 총기 지문이 남게 되는데요. 법과학자들은 이 자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특정 총기가 사용되었는지, 심지어 어떤 총기에서 발사된 것인지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탄피의 미세한 흠집을 관찰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총알의 궤적을 추적하는 과정은 마치 총기 스스로가 범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작은 파편 하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증거가 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법독성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극물이나 약물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법독성학자들은 혈액, 소변, 머리카락 등 신체 시료에서 미량의 유해물질을 검출하고 그 농도를 분석하여 사망 원인이나 범죄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들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어떤 방식으로 남아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독극물의 그림자를 추적하는 것과 같답니다. 이외에도 유골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히는 법인류학, 곤충의 생태를 분석하여 시신이 방치된 시간을 추정하는 법곤충학 등 법과학은 정말 다양한 분야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과 전문 지식은 과학적 탐정들이 범죄 현장의 침묵을 깨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교함과 정확성으로 법과학은 이제 현대 수사의 최전선에서 정의의 실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된 것이죠. 범죄는 진화하고 있지만 과학의 눈은 그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며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들을 구원하고
교묘하게 숨어있던 진범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강력한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DNA 감식 기술이 없었다면 수십 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의 머리카락, 아주 작은 혈흔 한 방울, 혹은 미세한 피부 조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죠. 이러한 과학의 정교한 힘 덕분에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확성과 객관성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력한 힘이 그렇듯 과학적 정의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습니다. 법과학은 분명 정의의 든든한 조력자이지만 때로는 그 양날의 검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파장과 윤리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곤 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CSI 효과입니다. 대중매체에서 법과학 수사가 놀랍도록 빠르고 완벽하게 범인을 찾아내는 모습이 자주 그려지면서 사람들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됩니다. 드라마처럼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튀어나와 단번에 범인을 지목해 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 속 환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모든 현장이 완벽한 증거를 남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과학적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과 정교한 인력, 그리고 복잡다단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니까요. 이러한 괴리는 때때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을 만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법과학 증거는 그 강력한 만큼이나 오용될 가능성 또한 늘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라 할지라도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이나 미묘한 오류, 혹은 의도치 않은 오염으로 인해 진실이 왜곡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나의 증거가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는 그 증거가 과연 100% 완벽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나 디지털 기기에 담긴 사생활 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를 다룰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사의 필요성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는 침해인지 그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일은 과학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결국 법과학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를 넘어서 인간의 정의를 향한 끈질긴 열망과 진실을 탐구하는 과학적 정신이 한데 어우러진 살아 숨쉬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실을 향한 과학의 여정은 때로는 더디고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학은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작동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축임은 분명합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진범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과학은 늘 진실의 편에 서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과학의 힘이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성과 뒤에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와 책임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과학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찰해야 할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범죄 현장에서 과학적 탐정들의 치열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사회의 투명성과 정의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싸움 위에서 굳건히 구축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을 향한 과학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의 파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